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최민희 위원장 이번에 앉아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밤새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어떻게 잠 좀 주무셨습니까? 저는 원래 한 번 자면 그냥 떡실신인데 네. 어제는 뭐 거의 못 잤습니다. 가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 네. 어제 국회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댁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예. 아니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12월 14일까지 대기하라 그래서 저 계속 국회에 있었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제가 네. 왜 그러지? 이러고 나는 당연히 여기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막 아니, 이런. 그게 그러면 지시- 삼시세끼를 다 여기서 네. 드시고 국회 식당에서 잡수시고 네. 그 기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기숙하는 게 당론이에요. 네. 근데 아닌 분들이 계신가 봐. 저는 이런 거부터 아주 그냥 마음에 하라면 안- 하고, 하는 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은 집에 갔다 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든지 네. 저는 뭐든지 너무 모범생이셔. 저는 표리부동이 제일 너 싫어요. 제일 싫어요. 맞아요. 네. 의원님, 오늘 지금 네. 제가 신문들 가지고 왔는데요. 심지어 중앙일보도 여당 찬성표 8표 넘어 윤 탄핵 저지선 사실상 붕괴다. 가장 중요한 네. 소식은요. 방금 전에 네. 권성동 대표가 네. 개인적으로는 투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투표는 참여하고 하고 당론은 부결이고. 그게 뭡니까? 아니 그거야 네. 당론이 부결인데 투표는 참여하고, 그러니까 일단 투표는 해라. 근데 그게 저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의원님, 다 의원님들 이렇게 다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네. 국회에 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라고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여기 오셨는데 투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한 거는 투표 불참을 선언하는 거였는데 네. 그거는 지난주에 썼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다시 쓰기가 어려운 전략이 전술이다. 전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의총에 들어가셨어요. 네. 권성동 네. 대표가. 예. 그래서 뭐 투표에 참여한다. 그래서 반대표 던질 사람 반대표 던지고 네. 뭐 찬성표 던질 사람은 던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뭐 저도 아침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장 들어가는 분들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요. 친윤들은 잘 말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친한계 또는 소위 얘기하는 관망파 네. 이런 분들은 뭐 표 들어가서 투표는 해야 되겠다. 이제 홍석준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투표는 하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계가 한 30명 된다고 하니 그러면 너끈하게 200표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저는 오늘 가장 걱정한 게 권성동 대표가 투표 불참을 선언하는 할까봐. 거예요. 네. 그게 걱정이었는데 일단 들어가면서 언론에 네. 투표는 봤습니다, 참여한다. 저희도. 예. 투표 참여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일단 투표를 참여하면 네. 한동훈 대표의 뜻이 탄핵 찬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침에 제가 7시 반 정도에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기사분께서 이제 그만 고생시키고 빨리 결정 오늘은 되겠죠. 오늘 4시인가요? 오늘 4시에 표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여의도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에 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탄핵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저도 남양주 갑 지역 주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죠. 개별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뭐 김재석 의원처럼 예.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뭐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바람직한 민의를 대변하는 네.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정치인의 네, 태도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국회 과방위 현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김어준 그 공장장 예, 이제 제보받은 내용인데요. 네. 그 뭐 살짝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그 암살조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 즉시 사살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를테면은 지금 국회 주변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북한 군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군인 인민복을 꺼내 입고 그리고 뭐 미군 묻어둔다. 그리고 미군 맷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 상황이 되는 거고 김건희가 꿈꾸는 나라가 자기가 이제 계엄 이후에 통일 대통령을 하겠다. 이제 요약하면 이런 정도인데. 세 개예요. 하나는 한동훈 즉시 사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북한 군인 듯 한국군이 위장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끌거나 네. 뭐 하겠다. 네. 그래서 최소한 북한 도발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이게 북한이 네. 좌파들을 구하려고 했구나. 네. 이렇게 위장하겠다. 네. 요게 이제 또 다른 버전이 미군을 몇 명 사살해서 네. 미군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서 북한을 공격하게 네. 하겠다. 요 첫째, 둘째, 세 번째가 이제 김건희 동향인데요. 네. 김건희가 오비들한테 전화한다는 얘기는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제보를 받았고 실제로 확인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서 전화해서 네. 뭘 부탁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게 내란과 관계된 거라면 김건희도 예. 구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미 하셨고요. 몇 네, 분들이.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천공이 네. 2025년 통일된다고 통일된다. 했어요. 예. 그리고 천공이 또 김건희가 세계 문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와 만났을 때도 내가 통일과 관련하여 뭔가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을 꿈꾼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동향은 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새로운 거는 계엄에서 개헌한 다음에 김건희가 대통령. 그렇죠.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새롭지만 그건 망상에 가까운 거라 그냥 떠돌아다녔고요. 그 얘기가. 그다음에 첫 번째 한동훈 사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HID가 네. 실제로 개입됐다. 요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된 예. 사실이고 HID의 역할이라는 게 예. 뭐 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저도 그 국회의 그 숲에 예. 그 스나이퍼들이 매복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2월 3일 이후 계속. 예? 12월 3일 이후 이후 매복조가 있었다. 국회 안에 네. 근데 그 매복조가 스나이퍼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그런 얘기는 모든 게. 저는 저희들끼리는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랬다는 예. 걸.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그 스나이퍼가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스나이퍼들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죽을 뻔했다 네. 그랬거든요. 예. 이 모든 게 확인돼야죠.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적 중에 제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12월 3일 날 네. 한동훈 대표가 꺼리낌 없이 본회의장에 왔어요. 예. 그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안내해요. 하건 안 하건 예. 꺼리낌 없이 들어왔어요. 예. 그거는 그때 그리고 되게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다음에 맞아요. 예. 그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하여 뛰어다녔어요. 김상욱 네. 의원은 네. 민주당을 막 욕하셨어요. 빨리 투표 표결하라고. 그것도 왜 하고 의장? 그 전에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 왜 못 모으냐 과반을 이러셨거든요. 예. 근데 그런 행동들이 예. 지금 돌아서 보니 네. 좀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예. 본회의장에 들어온 거 머뭇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요. 의원 왜냐하면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 제가 들어갈 계속 한동훈 대표는 후회할 것이다. 응? 현역 아닌 네. 그 맞아요. 대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제가 반복적으로 했어요. 네. 김종인 옹의 네. 수모도 네. 얘기해드렸고 네. 그런 상태인데 꺼리낌 없이 들어왔어요. 그때 느낌이 약간 피신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인터뷰 초기 보면 네. 계엄이 예. 보면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밝혀질 수 있다고 예. 엄청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체포하는 거 정도가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본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본 건 공당 대표를 사살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예. 그 김어준 씨 얘기를 저도 그 예.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건 네. 제도권 방송 내놓으라는 방송 다 놔두고 네. 김어준 씨의 방송만
계엄군이 그러니까요. 진주했잖아요. 네. 잡으려고. 여론조사 꽃이 타겟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처음엔 그것도 나중에 알려져요. 예, 예. 처음에는 그냥 김어준. 그 김어준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그 정황을 들을 이유가 있어서 그 참고인으로 채택할 때는 네. 여론조사 꽃이 타겟인지를 모를 때예요. 예.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을 그렇구나. 저희는 했어요. 예, 예, 다른 예. 데는 뭐 현안 질의하면 오고 그런데 과방위는 예. 안 와요. 증인 채택을 안 하면.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나오는데 부정적이었어요. 본인이. 그냥 그 방송국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를 했죠. 그 뉴스공장에서 하는 거와 네.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 완전히 격이나 파장이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했고 12,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 네. 전날이죠. 12월 12일 밤 네. 밤에 연락이 왔어요. 나오겠다고. 아. 그런데 그분이 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일단 경호원이 많아요. 그분 개인 경원이. 5명이나 돼요. 김어준 씨 예, 개인 더 될 수도 있어요. 경호원이, 예. 그리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경호를 이제 경찰에 요청하겠다 거절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네. 그 공권력을 못 믿는 상태인 거예요. 아, 김어준 지금, 씨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몰랐고요. 예.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거죠. 계속 네, 예. 이런 엄청난 제보 말고 또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취재를 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예, 예, 예. 그리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네. 3가지 정도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예. 첫째가 브러드 셔먼이 예. 이미 예. 권순표와 뉴스 페이킹 하이킥에서 인터뷰에서. 그 북한군 위장으로 인한 소요 사태 비슷한 얘기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김어준이 얘기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브래드 셔먼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안다. 무슨 짓을 해도 안다. 그게 일종의 경고로 저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쭉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유투 정찰기 문제가 있었어요. 네, 네. 이남을 정찰했다는 네. 거예요. 이남을.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 조경태 의원이 나오니까 막 기자들이 네, 막 걸때처럼 가는데 이따 네, 듣겠습니다. 예, 이남, 예. 그러니까 그 휴전선 이남을 정찰했다. 네. 원래 북한 동향을 예, 파악해야 예, 되는데 예.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예. 이 중요한 기사가 네. 동아일보의 유튜 관련 기사가 후속 보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 미국 그리고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대사가 전화를 하고 네. 그랬는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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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쵸.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전화를 장관은 안 받았어. 이유는 네. 미스리드 될까봐. 그 미스리드라는 단어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미스리드라는 네, 네. 말 속에서 예. 이 사람들은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이 미국이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외교 전문 기자들, 예. 베테랑들하고 통화를 해보니 예. 개연성이 있다고 다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최소한 나온 얘기일 것이다. 네, 이미. 그러니까 나온 얘기라는 건 예.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서 혹은 윤석열, 김용현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고 간 얘기일 것이다. 확정 사실- 안 됐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뭐 도청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계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자라고 1, 2, 3으로 네. 기획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네네. 아침에 다 이제 바빠가지고 네. 못하다 기사 다 검색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브러드 셔먼 예.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인터뷰하게 된 경위 보고 예. 뭐 쭉 했더니 김어준 씨 얘기 때문에 어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현장에서는 예, 예. 다 몰랐으니까 네, 우리가. 네. 그 증언 내용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취재해 본 결과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충격적이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몰랐다면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즉각적인 입장을 아니라고 냈을 얘기했겠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안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만
뭐 입장을 내서 아니, 권성동 대표 얘기는 뭐 그분은 예. 늘 그런 식이니까요. 예. 저는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합니까? 그렇죠. 김어준 씨도 이게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 안 했어요. 네네. 예. 예. 제보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보인데 예. 이게 전부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확인했다는 건데 네. 그 일부가 암살조 부분이에요. 예. 그 김병주 의원이 예.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 암살조가 있었다. 요 정도는 HID가 예. 배치됐다는 얘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나와서 처음에 그 얘기한 게 뭐 경고성,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 계엄을. 그건 뭐 그리고 뭐 고도의, 어제 그제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가지고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오히려 문제다. 나는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태도를 예, 보면. 극우 선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암살조가 됐든 그 암살조가 그 스나이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지만 이것 다 예. 확인해 달라는 취지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제 수사에서. 근데 어제 국방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얘기가 흘러나온 루트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국방부에 하달됐다는 거잖아요. 국방부가 예. 아는 건, 대변인이 아는 거는. 예. 그거는 기획돼서 실행할 때 지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 사람 모를 수 있죠, 대변인은. 예. 근데 김용현은 알 수 있죠. 김용현. 그런 논의가 있었다인지 이런 논의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든지. 네. 그런데 우발적으로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행적을 보면 저는 전두엽 실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 실조. 네. 네. 전두엽이 아예 없다. 실조증. 네. 실조. 예. 전두엽 실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뇌의 어떤 부분에 이제 장애가 왔을 네. 때 네. 뭐 실조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에게 그 편집증처럼 유리한 것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김건희하고 둘이 맨날 있으니까 김건희 지금. 생각은 우리가 다 유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건희는 일찍이 전두엽 실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아주 네. 분이 안 풀려서 그 담화 이후 예. 잠을 못 자서 그날도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잤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담화에 네.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이 거의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국회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코 원전 관련 예산 줄였다? 하나도 안 줄였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자기가 가짜뉴스 유포 진원지가 윤석열의 두뇌 실조증이에요. 전두엽 실조로 네. 인한 윤석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날 분이 안 풀려갖고 제가 이거 다 따박따박 따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어제 1번부터 놓고 끝번까지 놓고 원인 그렇지, 다 저는 따져야 제 스타일상. 근데 다 따져야 되는데. 과방에서도 제가 질의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진 씨가 너무 그래갖고 충격을 너무 받아서 센 얘기를 해가지고. 예, 최소한만 하느라고 하고. 제 질의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또 바로 본회의 가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거짓말 당해서 만든 거 띄우긴 한다고 네. 이거 남긴다고 그렇게 예, 했는데 예. 하나하나 따박따박 하면서 야 이 미치광이야 이 말을 못해가지고 분이 안 풀려서 그래 잠이 안 그날도 와.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예. 아침에 페북에 올렸죠. 전두엽 실조증 환자야. 예. 아니 뭐? 2시간 계엄 상태라서 계엄 아니다? 네. 10분이라도 계엄이고 10분이라도 내란이면 내란이지. 아니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 아까 저하고 또 막 언쟁을 할 뻔해 하다가 거기도 제가 전두엽 말을- 실조증이에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 고도의 통치행위네. 뭐 2시간 한 걸 가지고 무슨 내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냐. 그렇게 제가 보기엔 몇 명이 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친윤계 몇 명이 네, 그 대통령이랑 같이 지금도 저는 소통하면서 뭐 네. 당연히 짜겠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하고 막 그 설전하다 마지막에 정권 뺏기기 싫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오늘- 양심 좀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의총 열면 그 얘기가 다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우리 야당하면 힘들어. 여당이어서 우리가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 다 뺏겨. 괜찮아? 두 번째,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탄핵당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원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로 탄핵은 당론으로 막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 그리고 언론개혁 실패 등등 그다음에 남북관계 노력했는데 결과 없으므로 네. 우리 정권 교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합니까? 국민의 뜻에 맡기지? 네. 그 말을 한 다수는 저는 그게 일부 극렬 친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정도 됐으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제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지난주 탄핵이 됐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런 분들을 여전히 지금 11%의 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11%는 지지율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11%, 85%가 못한다는데 그거는 네. 그 지지율만으로 그냥 정권 이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1% 보고 예. 21%가 100될 거다. 그건 그래 착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전두엽 실줬습니다.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당 네. 쪽에. 그리고 여당 쪽에도 김상욱 의원은 윤상현 의원하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참보수던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존중받아야 될 만한 될 만한 생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분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앞에서 울면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마이크 대고 있었는데 상당히 들어봄직한, 그러니까, 서로 그냥 남 탓하면서, 할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 만들 건지, 뭐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런 얘기는 저는 옳은 얘기인 것 같고. 옳은 얘기이고, 예. 나는 만약에 거꾸로의 상황이면 네. 김상욱 의원처럼 용감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일 때 극한 직업 여당 패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뭐 인사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김상욱 의원처럼 용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 예, 보면서. 예. 네. 나는 침묵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표의 국회의원 한 표의 중요성. 대통령 한 명의 중요성. 네.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예.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한 표가 자기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에게 대리해준 네. 내 지역구 주민의 표예요. 그 지역구 구민이 최소 20만 명은 되잖아요. 거의 20만 명씩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구 경북이나 네. 호남 쪽은 뭐 12만 명 될 때도 13만 명일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렇더라도 그 13만 명의 주민의 뜻을 대리하는 표니까 그렇죠. 국민 85%가 예. 윤석열 못한다 네. 생각하고 70%가 탄핵에 찬성하면 그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죠. 네.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의 내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 나 정권 뺏기기 싫어, 야당하기 싫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욕심인 것 같고. 탐진치에 빠지는 이유는요. 네. 부처님이 탐진치 3욕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탐진치 중에 가장 문제가 어리석음이에요. 치. 네. 어리석으면 탐욕적으로 되고, 그러니까요. 어리석으면 화내게 되고, 이거 보세요. 김건희, 윤석열이 딱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리석으니까 화를 막 내고, 분노하게 되고, 탐하게 되고, 대통령. 예. 어제 뭐 삼중독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페북에 썼어요. 제일 알코올 먼저. 중독. 예. 권력 중독. 우리 딸이 전화 와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집에 못 가가지고요. 네, 딸이 찾아오셨어요? 네.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좀 이따 전화할게요. 네. 예. 인터뷰 중이라고 걱정돼서. 왜냐면 네. 집에- 엄마가 집에를 벌써 6일째 집에 6일이요? 6일, 일주일째 12월 3일부터. 12월 3일부터면 네. 지금 열흘이 12월 3일부터 넘었네. 우리 예,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집에 안 오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엄마, 93세 엄마. 예. 우리 남편이 이제 제가 하던 뒤치다거리를 예. 다 하니까 예.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을 해야 엄마가- 네, 연세가 많으셔서 네, 조금 네, 그러니까. 뒤치다거리 할 게 많아졌거든요. 예. 아니 과방위원장 하시면서 엄마 돌보시면서 며느리 애기 낳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애기도 봐줘야죠. 애기도 봐주고. 네, 근데 그건 시간 나면 다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엄마의 의무이고 네. 또 할머니의 의무이고 의무고. 딸의 의무라 네.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고.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도 다 하고 예, 자요. 다 하고. 그럼 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죠. 네. 의원님, 제가 우리 2016년 박근혜 촛불 때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그때는 오마이뉴스 있었어요. 그때는 오마이뉴스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촛불이었어요. 저도 촛불이었죠. 이번에는 보니까 다 응원봉을 무슨 팬클럽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게 뭐가 시민운동의 결정하는 줄 아세요? 진화. 이거 네. 시민운동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예. 2008년부터 예. 시민단체 활동과 예. 시민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구별되면서 주도권이 시민에게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때 무슨 말이 떠오르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집단지성의 담당자들이 2008년, 16년 바뀌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매일 나가요. 촛불 네, 집회에. 네, 네, 네. 매일 나가는데 가보면 10, 20, 30이 주도하기 때문에 응원봉이 등장하는 거예요. 팬클럽 문화가 옮겨와서. 그러니까, 제가 연설을 하는데, 어제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25살 여성인데, 엄마한테 여기 간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감사를 배웠다. 예, 그리고 뭐 커피 싸주신 분들, 뭐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싸워주신 선배, 어머니들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또 진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진화시키고 있고, 네. 사실 저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매우 괴로웠어요. 그때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딜 가면 국회의원은 도둑놈 뭐 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검은 돈은 다 받는 줄 알고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네. 그랬고 그리고 국회 들어오기가 사실은 싫었어요. 그래서 방통위원을 예, 받은 예, 거고 예. 근데 뭐 운명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첫째는 지금 국회가 민주화의 성지처럼 됐어요. 맞아요. 지켜야 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22대 국회가 달라져서 해낸 거다.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술 먹고 뭐 지역 내려가고 지역 내려가면 주로 뭐 그 유지들 만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1시간 반 만에 150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하니까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예.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과 무엇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성이 강해서 말 안 듣는다. 예, 말 안 듣는 걸로. 그래서 네. 박지원 대표가 맨날 그랬어요. 네. 우리 말 안 듣는다고. 2012년에 원내대표셨잖아요. 국회의원들 10명 데려오는 것보다 좀 한 말을 풀어놓고 그 대구에서 서울 오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맨날 하실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번엔 정말 기적적으로 예. 다 모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니까 네. 비상계엄이 풀리는구나. 극단적인 국회의 효능감. 그렇습니다. 역할을 잘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민주화의 최후보루로 생각하시게 맞습니다. 된 거. 예. 그게 저 제일 기뻐요. 예. 저는 정말 욕먹으면서 자부심이 있으시죠? 저는 그래도. 혼자 자부심이 있었죠. 2012년에도 저는 일만 했기 때문에 네, 기억하죠. 욕먹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그리고 나는 그때 후원회도 안 하고 네. 모닝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맞아요. 왜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데 네.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가 선도로 나서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인 세비 안 아까워하는 정치인, 그렇습니다. 국민이. 예. 일단 그거는 내가 예. 이루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예. 정말 국회의원 전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오늘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네. 이 국회가 조금 더 그리고 저는 국회가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네. 그리고 필요한 존재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문화일보인가 갤럽인가요? 조사에서 국회의장이 신뢰받는 정치인 1위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헌정 역사상 처음인 처음이에요, 거예요. 처음. 국회의장이 네. 신뢰받는 정치인 1위 한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동안은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네.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하고 내란 사태에서 네. 모든 언론이 한 맞습니다. 목소리였어요. 예, 예, 그리고 예. 그 과방위의 우리 초선 의원들이 너무 자존감이 뿜뿜인 거는 MBC를 지킨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렇게 큰 예. 효능감을 가져왔다. MBC 뉴스데스크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의원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방위에서 MBC를 지키고 이진숙 탄핵 방통위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MBC가 지켜지니까 KBS도 따라오는 느낌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대한 매체들의 역할이 더 예. 커졌고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MBC 우원식 선배 저 불러서 그러셨어요. 지킬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진지하게. MBC를 지킬 지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발 한 발 네.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뭔가 기대하지 않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원식 선배도 참 좋은 사람인 게 그 말. 네. 이 장면 보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걸 네. 받아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데서 진짜 끈끈한 예, 의리도 동지애예요. 동지애가 생기고 뭘 해볼 수 있다. 그러고 네. 이제 재판에서 계속 한 번 이겼잖아. 저한테 전화했어요. 네. 민희야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그렇죠. 되게 부담을 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자괴감을 그렇죠. 느끼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쁘다. 예. 그렇게 딱 한마디 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랬죠. 저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그 지난주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께서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시민지도부가 그 서울시청 광장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5.18 때 그 도청을 시민군이 도청을 사수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국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민주화의 성지가 됐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살았어요, 저는. 늘 우리 남편도 운동하던 학생운동부터 네. 말지 기자까지 네. 같이 해서 네. 둘이 늘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많이 살았다. 예. 많이 살았다. 갑자기 울컥. 왜 이러지? 저도. 오늘 아까 신정훈 위원장님 뵀거든요. 아까 막 눈물이 그렁그렁. 제가 80년 5월에 고등학생이었고 85년에 그거 관련해서 미문화원 투쟁하다 감옥 가고 그리고 이번에 계엄 터졌을 때 45분에 들어왔더니 47분에 국회가 막혔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어제 25살짜리 그 청년이 그 얘기, 선배들에게 감사하다. 민주화를 지켜낸 선배들에게 감사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김갑수 씨가 네. 어느 방송에 나가서 운동권에 대해 학생운동이나 운동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정청래,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다시 보게 됐다 그런 말을 네. 했어요. 그리고 586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도 한때는 중국 대륙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예, 예. 그 시대. 역사라는 무대에 시대 사명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의 586은 시대 정신을 구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책임질 수는 없고 네. 그들의 일부가 자기 변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자기 변신을 하고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고 저는 79학번이기 때문에 자기 결단에 의해서 운동한 세대라 또 좀 달라요. 네.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탄핵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탄탄하게 하는 계기가 될 테고 네. 이 주역은 102030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무서워해야 될 건 70, 80 된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102030. 102030이 이제 예. 미래의 주역인데 그 그렇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그대들을 거부하고 있다.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명언이십니다. 예, 102030을 그대들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대들을 그걸 무서워하세요. 그분들을 무서워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리 살아남으려고 해도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선택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엄청 꼰대스러운 사람인데 예. 우리 애들이 겉으로 꼰대 같지 않고 푼수 같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형식적으로라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그 부르는 노래를 다 따라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형식을 쫓아가다 보면 네. 그 꼰대스러움이 감추어져요. 없어지진 않아요. 네. 꼰대는 꼰대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꼰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24시간 있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늦게 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럼 화가 나. 아니 화는 안 나. 난 이제 화나는 단계 지났어요? 예, 네. 우리 딸한테 하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그건 지났는데 네. 이런 날은 좀 긴장해서 다 일찍 와야 되지 되는 거 않나? 아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또 이거 밖으로 나오면 나 꼰대다 그러고 참죠. 그래서 의원님, 제가 저도 꼰대네요. 꼰대죠. 그렇다면 꼰대야. 꼰대야. 저는 꼰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억누르고 새로운 걸로 채워서 네. 이게 죽을 때 폭발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죽을 때 우리 애들한테 야, 사실은 나 이랬어. 니네들이 이랬지. 너네 맨날 너 나 욕하고 분출하면서 내 돈만 받으러 갔지. 이렇게. 꼰대 폭발하고 죽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이렇게. 우리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너무 박진영 행복합니다. 보좌관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저는 늘 사람이 어떻게 변해? 그냥 사람이 그 민중의 편에 서서 평생 살겠다. 그러면 뭐 존재 형태는 바뀌어도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국힘 갔다가 또 이렇게 하냐? 저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예. 예, 많이 그러니까. 살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의 기조에 영원히 이 올바른 편에, 의로운 편에 섰던 선택이 네. 그 묘비에도 남으실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내 꼰대 폭발하고 그냥 우리 애들한테 복수할 거야. 너무 알겠습니다. 꼰대라고 욕해요, 저를. 자, 12시 4분이어서 네, 이제 정신도 드셔야 갈게요.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장인선 화이팅. 네. 라면 먹으러 오세요. 네, 조금 이따 언제든. 저희 라면 먹으러 정말 네, 얘기할게요. 가겠습니다. 네, 얘기해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 취재 장인선 화이팅. 저는 네. 그냥 그 풀어놓고 얘기하려면 24시간 떠들 거리가 너무 많죠. 예, 스토리도 지금 많고. 이 열흘 동안도 스토리 너무 많아요. 많죠. 네, 네. 나는 네. 여기를 지키잖아요. 네. 네. 딱 뭐 그 윤석열이 정말 그 전두엽 실조증 담화하고 나서 뭐 모여라 그래요 본청에. 네, 그래서 네. 딱 내려갔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 이런 거.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요 경내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바뀌더군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문제야.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릴 때부터 훈련된 고인돌. 그렇죠. 이렇게 네. 하면서 하라면 딱 하고 모범생 네. 예, 스타일로 했는데 그 왜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왠지 죄책감도 큰일 날 것 같고 그 큰일 이런 것도 떠나서 그냥 네. 그냥 몸이 자동방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밌죠? 지금 이런 일 재밌죠? 너무 네. 재밌어요. 네. 12시 6분이어서 갈게요. 네, 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라면 먹으러 와. 4시에 그 표결이어서 지금 아마 채비에서 서울로 오실 텐데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예, 우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시민들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탄핵은 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덜 고생시키고 탄핵되고 퇴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시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오늘 탄핵 찬성 한 표 확실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집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갈게요. 말이 필요 없다. 라면 먹으러 네, 오세요. 라면 먹으러 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식사를 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우리 좀 그만 고생시켜라.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요. 탄핵, 그리고